채널 휜 위클리 무비.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장을 보고 나오던 한 여자의 뒤를 누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도망쳐 집 앞에 도착한 그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 그렇게 귀가하던 여성을 시작으로 서울 동남부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사건 담당 관할서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이번에도 흔적은 없습니다. 아 씨발 누구 전화 좀 받아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계장의 시야에 팀장 태수가 들어옵니다. 단서 찾기 전에는 사무실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랬지. 벌써 9명이나 실종됐지만 여전히 단서 하나 잡지 못한 상황. 감식반 애들도 못 찾는 단서를 어떻게 우리가 찾냐고요. 태수와 기석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순찰을 나섭니다. 은행원이 웬 주말 근무? 한편 은행원임에도 주말 근무 중인 이 남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결국 야근까지 하게 된 승현에겐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데요. 그럼 저녁까지도 못 와? 내가 그 정도로 용감하진 않지.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 먹으려고. 중대 발표가 있을 테니까. 빛의 속도로 일 끝내고 와. 기뻐할 남편의 얼굴을 상상하며 즐겁게 집으로 향하는 수경. 그런데 그리고 잠시 후 일을 마친 승현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그렇게 뺑소니를 친 범인 주변에 순찰 중이던 태수 일행이 있었고 무언가 촉이 온 태수는 기석을 독촉해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김 기사 밟아봐. 갑자기 이들이 바뀌는데 빼잖아. 에헤. 빗길에 아저씨가 미끄러졌구만 뭐. 근데 받친 놈이 왜? 피해자임에도 도망을 쳤다는 남자와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 뭔가 챙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친 거 아니겠어요. 일단 도주한 지 1시간 정도 됐고 해무산 넘어가는 길 뻔하니까 도주거리 계산해서 검문 좀 늘려봐요. 그에게 무언가 있다 생각한 태수는 다급히 승합차를 쫓기 시작하고 남자는 이미 수경을 살해한 듯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밤이 되어버린 시각. 야, 잠깐 차 좀 해봐. 차에서 내린 태수는 범인의 흔적을 발견하고 어떻게 뭔지 몰라도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 방금 내려온 거야. 밟아. 곧이어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 하나를 발견하죠. 경찰입니다. 일단 잠시 내려주세요. 쟤 일단 차에 태워라. 그리고 차량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는데 뒷좌석에서 나온 피 묻은 머리카락. 차에서 발견된 흔적은 그것만이 아니었고 차 안에서 혈흔이 엄청 나왔어요.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는데요? 더듬이가 딱 쓰더라니까. 그렇게 우연히 살인범을 체포하는 데 성공한 태수. 그런데 그때 혹시 오늘 수경이랑 통화하셨어요? 오늘 형님이랑 같이 저녁 먹자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끄는 태수의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려옵니다. 민수경 주민번호 자신이 찾은 단서가 하나뿐인 동생의 유품이라니. 아니지. 찾아봐. 그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 아직 확실한 거 아니야? 형 믿지? 그렇게 불안해하는 승현을 뒤로하고 국가수로 향한 태수. 하지만 왜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질 않는 것일까요? 아니지? 결국 사라진 수경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고 너네 집에서 시체 3구나 나왔어요. 홀로 남은 승현은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되는데 중대 발표가 있을 테니까. 무언가 발견됐다는 외침에 미친듯이 땅을 파는 태수. 하지만 그곳엔 한편 그 시각 아니 왜 시체 묻은 장소는 얘기 안 하는 건데? 이럴 거면 마당에는 왜 3명만 묻었는데? 마당이 좁으니까? 체포된 후 입을 남은 강천 때문에 수사인 속도가 나지 않고
개새끼. 태수는 그런 원수의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숙경이 어딨어? 내 말해줄 것 같아. 결국 강천에게 무릎까지 꿇고 마는 태수.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거만 말해줘. 말했잖아. 찾아보라고. 대장! 안 돼. 그럼 아무도 못 찾아요. 끝내 무릎까지 꿇은 태수에게 조소로 일관하는 강천. 혈흔에서 나온 DNA들 실종된 7명과 일치한다더라. 그가 살해한 것은 4명만이 아니었고 마음 좀 잡아.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인 그를 구속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데요. 모자 벗겨 이 새끼야! 그 모습을 착잡한 얼굴로 바라보던 태수. 그리고 또다시 수경의 사체를 찾기 위해 조광천과 대모산으로 향한 경찰. 그 현장에 승현이 난입합니다. 마치 혼이 나간 듯한 승현의 모습과 그런 그의 모습에 더욱 동생의 부재를 실감하는 태수. 한편 며칠 후 열리게 된 재판에서 조광천은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에 대하여 전혀 뉘우침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조광천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바이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온 태수는 수경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승현을 달래보지만 형님, 우리 이제 그만 봐요. 형님만 보면 수경이 생각이 나서 저도 살아야죠. 알았다. 승현은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이 된 수경마저 잊고 싶은 듯합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수경을 포기할 수 없던 태수는 여전히 강천을 찾아오죠. 수경이 어디 있는지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게 말이 돼? 그딴 놈을 왜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는데? 아직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수. 내가 다 해결해. 찾아봐. 오늘도 어김없이 잠을 설친 그에게 기석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서울 최대 조직 대성파의 보스 오영석이 살해된 현장. 유일한 목격자마저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말하고 태수는 사건이 분명히 조직원의 짓일 거라 확신하죠. 사담을 주기적으로 만난 것부터 그 아들이 차를 빼러가는 타이밍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어. 정리 잘하고 서에서 보자. 5년 전 대성파 두모 손명수가 사형 선고를 받으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던 오영석. 그런 그가 살해되며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대성파 2인자 김민석, 일명 칼치입니다. 민 팀장이 대성파 쪽으로 빠삭하니까 잘 좀 처리해봐. 그리고 그 길로 태수는 갈치를 만나러 가는데요. 누구 시켰냐? 형님, 내가 우리 큰형님 제끼면은 용의자 1순위에 딱 등극할 텐데 내가 병신 삽대가리도 아니고 내가 실성했습니까? 이번에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딘가 수상쩍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 그는 단서를 얻기 위해 손명수를 찾아가고 오영석이 죽었다. 그래. 반응이 미지근하네. 그래도 미운하고 나 동생 아니야. 앞으로 내 인생은 말이야. 둘 중에 하나야. 여기서 목이 잘려나가든지 평생 썩어가든지. 인생 사다 부질없어. 입감되고 5년 동안 면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태수는 강천에 대해 묻는데요. 어제부로 독방에 옮겨서 특별관리한다. 사형제도가 있으면 뭐해? 취침 시간이다. 빨리 자라. 내 말 안 들려? 너 이 새끼 거기 가만히 있어. 들어오시게. 그만하고 빨리 자라. 그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합니다. 버러지 같은 것들. 한편 명수를 만나고 온 뒤 대성파를 조사하던 태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은퇴한 조직원을 찾아가고 영석이 죽었다며. 손명수는 깜빵에서 오늘 내일하고 영석이는 칼춤 맞아 객사하시고. 태수는 그로부터 새로운 단서를 전해 듣게 되죠. 명수 빵에 쳐놓은 거 영석이라고 이 바닥 소문 파다해. 예. 민 팀장이 담당 검사마저 그 사실을 인정하며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명수. 그럼 뭐해? 감옥에 있는 사형수인데. 뭐 군발이라면 휴가라도 나오지. 교도소로 간 태수는 그의 외출 기록을 살피고 장례식 CCTV를 확인하던 그의 눈에 뜻밖의 인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곤 곧바로 승현을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한 태수.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승현은 태수로부터 도망치고 태수는 어쩐지 그가 오영석을 살해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너이 새끼. 승현아! 정말 네가 오영석을 죽인 거야? 살고 싶다며 이 새끼야! 사는 게 뭘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승현을 놓친 후 그의 집으로 돌아온 태수. 그는 홀로 지옥 속에 살던 승현을 목도하게 됩니다. 수경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기로 한 승현. 죽여야 한다. 명수를 찾아간 그는 배신자를 처단해주겠다 말하고 제안을 받아들인 명수가 강천을 처리하기로 한 것인데요. 불쌍한 새끼. 노블레스 룸사롱 주변 CCTV 블랙박스 겹치는 사람 찾고 있는데 수상한 놈이 하나 보여요. 누군지 확인됐어?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은 승현이 용의선상에 올라가지 않은 상황. 영석이나 칼치는 손명수 닦아리잖아. 근데 그럼 뭐야? 지가 키운 새끼들한테 뒤통수 맞은 것 같아. 그렇게 승현의 다음 목표가 칼치란 걸 알게 된 태수. 내 말 똑바로 들어. 그의 경고를 받은 칼치는 부하들과 함께 움직여보지만 승현에겐 이미 자신의 안위 따위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죠. 결국 칼치의 부하들에게 몰매를 맞게 된 승현. 칼질 새끼 이 새끼들아! 또다시 태수의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승현. 그는 이제 완전히 모습을 감추기로 합니다. 최 기장님, 사진 나왔습니다. 그렇게 현장 CCTV를 통해 승현이 용의자에 오르고 무슨 변명이라도 좀 해봐라. 계장에게 불려간 태수는 넌 왜 총사대며 난리를 친 거야? 말 안 하겠다. 이 사건에서 당장 손 떼고 총기 지금 반납해. 우린 경찰이야.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한편 그 시각 홀로 샤워를 하던 강천을 명수가 공격하기 시작하고 사투 끝에 명수는 강천에게 제압당하게 되죠. 그리고 교도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두 사람. 손명수 병신 새끼 그. 전국 칼 잡였다는 놈이. 명수를 찾아간 태수는 승현과의 거래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승현이랑 무슨 얘기한 거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실 텐데요. 3년 전 승현은 담당 검사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오영석과의 거래 내역을 확보했었고 여기 손명수 재판 자료. 검사에게서 받은 자료를 이용해 손명수에게 접근한 것이었는데요. 전부 코앞에서 찍은 사진이나 CCTV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오영석이나 칼치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이에 분노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명수. 이 쓰레기들을 나 대신 죽여준다. 그럼 난 죽여주면 하지만 승현이 원하는 것은 강천의 죽음이 아닌 듯합니다. 다 했으니까 끝날 거야. 그렇게 갑자기 울린 화재 경보로 병원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경찰들을 무참히 살해한 강천이 유유히 현장을 떠나던 그 순간 그리고 뒤늦게 강천을 쫓다 그 광경을 목격한 태수. 이승현! 서로가 적이 아닌 두 사람의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끝내 승현을 놓쳐버린 태수. 그의 내리로 무언가 날아와 꽂힙니다. 손명수 비용신 새끼. 사실 손명수는 처음부터 조강천을 죽일 생각이 없었고 숨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감옥 밖으로 나온 강천을 승현이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인데요. 민 팀장 다시 움직입니다. 조광천이 데려갔던 개포동 쪽 야산 기억나지? 그렇게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과 경찰들이 대모산으로 향하게 되고 빨리 움직여. 승현은 강천을 협박하며 수경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빨리 움직여. 이걸로? 계속된 승현의 위협에 결국 땅을 파기 시작하는 강천. 뭐 하는 거야? 결국 조강천의 반격에 쓰러지고 만 승현. 네가 찾는 그냥 이거 같은데. 수경이 어딨어? 저 바위쯤인가? 그는 한 발 늦게 도착한 태수의 품에서 수경이가 여기 있대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죠. 승현아! 자신이 바로 경찰임에도 끝내 아무도 지키지 못한 태수. 그는 강천을 쫓아가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 하지만 그들의 총구가 향한 곳은 살인범이 아니었고 발포 명령 내려줬어! 너 그 돈 들면 죽어!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강천의 조롱이 이어지는데요. 그렇지. 지오빠가 형수라고 널 그만둘 거라. 어따 씨발 새끼야! 법인을 써야지! 왜 경찰을 써! 결국 체포되어 감옥으로 돌아가게 된 강천. 하지만 태수는 이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석아, 나 살고 싶다. 그렇게 영화는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하는 태수의 모습과 사형제도에 대한 뉴스를 배경으로 돌아온 수경의 모습을 비추며 씁쓸하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5년 개봉작 살인의뢰입니다. 여타의 범죄 스릴러 장르와 달리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닌 범인을 잡은 뒤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100분 남짓한 러닝타임이 지루하지 않을 만큼 속도감 있게 사건이 전개되지만 그만큼 스토리의 짜임새가 헐거워지며 호불호가 갈렸던 영화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사이코패스를 연기한 박성웅 씨의 연기와 두 주연 배우분들의 연기는 칭찬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크게 흥행엔 성공하지 못했지만 박성웅 씨의 연기만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네요.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복수, 그리고 사형을 선고함에도 집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 살인율에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